이번 시간은 N네이처 미래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좀 폭넓게 한번 살펴봤다면, 자, 오늘은 브랜시티 N네이처 미래도의 입지와 특징 살펴보고 또 5구 타입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가장 마지막에 5구 타입 유니트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네이처 미래도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시티 공동주택 용지 10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브랜시티 같은 경우는 주거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산업단지도 있고 연구시설도 있는 복합 신도시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N네이처 미래도를 포함한 이쪽이 주거지역이 되겠고요. 이렇게 양 날개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산업단지와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가장 끝쪽과 삼성전자 쪽이 매우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의 삼성전자 캠퍼스와 브랜시티는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신도시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브랜시티에는 또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있고 이미 한경국립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대학으로 인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도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브랜시티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잖아요. 그 안에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뭐 국립대학교까지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브랜시티에서 이 교육열은 굉장히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브랜시티 안에는 또 인재들이 또 양성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도시잖아요. 이 삼성전자 캠퍼스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시가 바로 브랜시티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랜시티 안에 있는 이 산업단지들에도 또 좋은 일자리들이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브랜시티 안에 있는 또 연구시설이나 산업시설들의 또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시티 안에는 인재도 양성될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까지 또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의 수요는 브랜시티 안에 있는 이 아파트만으로도 저는 모자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미분양이 있을지언정 브랜시티가 다 조성이 되고 삼성과 함께 같이 돌아가게 되면 브랜시티의 이 미래 가치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대학병원, 아주대병원이 브랜시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런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도 브랜시티가 빛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또 아주대병원으로 인해서 브랜시티를 선택하려는 수요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번에 평택 고덕에 애니라이트 스쿨 국제학교가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발표가 났잖아요. 28년 8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브랜시티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고 2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국제학교를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덕에 있는 거지만 브랜시티 안에도 또 카이스트가 있고 아주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고덕과 그렇게 멀지도 않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브랜시티의 조성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가면 갈수록 빛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뉴스 기사에서 또 평택시장이 카이스트 대학교도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카이스트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 캠퍼스도 착공에 들어가는 게 내년부터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이제 논란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 가면 이제 실제로 지어지는 게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러면 브랜시티를 보는 그런 눈들이 이제는 많이 달라질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N네이처 미래도 타입별 또 세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N네이처 미래도에는 5구 타입이 366세대가 있습니다. 자, 브랜시티에는 5구 타입이 있는 아파트들은 분양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 직전에 분양한 수자인 같은 경우 일부 남아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층을 선택하기가 매우 부족할 정도로 지금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N네이처 미래도 같은 경우는 366세대
그리고 선착순 시작한 지 굉장히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좋은 층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4 타입 683세대가 있고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아마 여기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4B, 84C 타입이 있는데 아무래도 84A 쪽과 59 타입이 먼저 선택을 좀 받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59 타입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분양에 끝날 겁니다. 연두색, 녹색이 이제 59 타입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층수별로 한번 보게 되면 35층까지도 있어요. 30층 이상인 아파트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NH 미래도는 30층을 넘어서 35층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층부터 선택을 좀 받아서 낮은 층으로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59 타입 366세대 이거는 금방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런 고층들은 벌써 다 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여기는 이제 다 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10층에서 20층 뭐 요 사이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빠지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엔네이처 미래도 같은 경우는 영구 조망이 나오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고층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연구시설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이렇게는 거의 연구 조망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산업단지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층이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층 이상 이렇게는 10층 이상부터도 웬만큼 조망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런 연구 조망을 원하신다 지금 빨리 지체 없이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연구 조망 같은 경우가 뭐 집값에 조금 더 녹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도 조금 더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층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NH 미래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조감도만 딱 보셔도 벌써 그냥 공원 안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이 단지 내 앞에 이 영구 조망이 나오는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이만큼이 근린 공원입니다. 도로와의 거리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근린 공원이 또 완충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도로의 소음 같은 것들이 차단되는 효과도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10층 이상부터 뭐 영구 조망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10층 이하 같은 경우는 이런 근린 공원의 공원뷰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낮은 층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단지 안에도 이렇게 근린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엔네이처 미래도예요. 아마 브레인시티 아파트 중에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이 엔네이처 미래도일 겁니다. 이렇게 특징 말씀드렸고 그러면 59 타입 이제부터 자세히 좀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엔네이처 미래도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대 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접이식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뭐 캠핑 장비 같은 것들 실내로 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것들 이렇게 세대 창고에 또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59 타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은 이제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작은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방이 지금 현재는 모델하우스의 이쪽 양쪽에 지금 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텄을 때는 이렇게 개방감이 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선택이니까 트지 않고 방을 두 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이렇게 들어가고 또 침대 하나 놓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포인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복도에 59 타입의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팬트리에는 또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도 측면에서도 매우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 거실은 뭐 그렇게 작은 편 아닙니다. 저는 딱 거실을 봤을 때 4인 가족 할 수 있겠네. 물론 자녀가 좀 어린 4인 가족이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59 타입이 지금 잘 나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작지 않거든요. 식탁을 놓고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방 공간 하나만큼 정말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엔네이처 미래도 59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주방이 정말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색깔과 또 가구들의 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화사하면서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풍기게 하거든요. 우리 뭐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59 타입 보시면 괜찮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 타입이라고 해서 안방이 작지가 않습니다. 옆으로 아래로 공간이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9 타입 안에 또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레스룸 공간까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59 타입인데 드레스룸이 정말 큽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물론 84 타입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59 타입만 이렇게 비교를 다른 아파트들과 해본다면 엔네이처 미래도의 59 타입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트까지 보셨는데요. 59 타입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 빨리 끝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브랜시티의 59 타입은 이제 흔하지가 않아요.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의 신혼부부들이나 자녀가 어린 가족들, 또 은퇴 후 뭐 혼자 또는 둘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굳이 큰 평수가 필요 없거든요. 이런 브랜시티의 카이스트 수요와 또 아주대병원의 수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작은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엔네이처 미래도 59 타입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모델하우스 예약까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엔네이처 미래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